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GV60,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오늘은 보통 때와 다르게 1인칭 주행 영상은 많지 않고요. 간선도로를 달려본 후에 차를 세워놓고 주요 편의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닫고 차량 시동 잠금을 해제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제네시스 GV60에는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도어는 안면 인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차문을 안면 인식으로 닫아 보겠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문이 열려 있는 건데요. 도어 핸들 가운데 센서에 손을 얹으면 B필러에 있는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합니다. 반대로 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면 B필러에 붉은색 등이, 그리고 열리면 녹색 등이 점등이 되고요. 오류가 났거나 인식 과정일 때는 흰색 등이 회전합니다. 이 카메라는 적외선 방식이라서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도 잘 작동이 되고요. AI 방식에서 사용자 얼굴이 익숙해지면 안경 착용 여부, 모자 착용 여부까지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면 인식으로 차량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인지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안으로 들어와서 지문 인식으로 자동차의 시동 잠금을 꺼보겠습니다. 사전에 지문을 등록을 해놨고요. 지문 인식이 됐습니다. 시동을 걸면 센터터널 뒤쪽에 보이는 구형 변속기 UI가 무드 등에서 변속 인터페이스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시승하고 있는 GV60은 전륜과 후륜에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퍼포먼스 트림이고요. 사실상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승시간 늘 그렇듯이 2시간입니다만 2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속을 해봤는데요. 전기차 특유의 펀치력, 발진 느낌이 아주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G80 전동화 모델보다는 가벼운 차량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가벼움과 그리고 제네시스 특유의 안정감이 섞이면서 이 느낌 묘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봤습니다. 기존 제네시스들처럼 좌석에 부스터가 안쪽으로 좀 조여지네요. 부스터 모드를 한번 써볼까요? 부스터 모드를 누르니까 좌석이 조금 더 조여지네요. 부스터 모드는 최대 10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나네요.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니까 쭉 나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시승에서는 제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와 그리고 부스터 기능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잠깐 이렇게 밟아보니까 어우, 어지러워. 엄청난데요. 거기에 부스터 버튼까지 누르면 우와, 이거 꽤 재밌는데요. 제네시스 GV60 전기 차량의 외관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풀 옵션 차량입니다. GV60은요 3년 전에 공개됐던 민트 컨셉을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민트 컨셉은 2x2 해치백 형태의 사실상의 스포츠카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GV60은 민트 컨셉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처음 GV60을 봤을 때는 민트 컨셉의 디자인은 어디로 사라진 건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보면 볼수록 민트 컨셉의 영향이 보입니다. 전면부에는 새로 디자인된 범퍼가 적용됐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습니다만 실제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낮게 설계됐는데요. 이건 이 차의 바닥에 깔려있는 77kW급 고용량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이 주 목적입니다. 전방 카메라 여기 달려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크레스트 그릴의 모양을 남겨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네시스 디자인의 핵심이죠. 투라인 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무려 21인치고요. 제네시스 차량 3.5 또는 스포츠 패키지 등에 적용되는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로머시 투어 보편적인 성향의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전면부 팬더 측면을 보시면
크렘셀 후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이오닉에도 적용됐던 방식인데요. 차량의 파팅 라인, 즉 엔진룸과 팬더 사이의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일체형의 크렘쉘 후드가 적용된 겁니다. 뒷면을 보시면 제네시스의 애틀레틱 알레강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씩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의 하단 범퍼 가니시 모양도 살짝 엿보입니다. 아이오닉 5와 비슷하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턴 시그널이 이렇게 큰 뭉치를 이뤘는데요. 제네시스 GV60은 날렵하게 디자인됐고 턴 시그널의 부피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팝업이 되는 플러시 도어가 적용됐고요. 요거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량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충전구 전동식으로 열리고 충전용 표시하는 부분도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이오닉 5보다는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주행거리가 400km가 안 돼요. 정확한 재원은 아래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닫을 때도 버튼으로. GV60 기존 민트 컨셉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민트 컨셉과는 이 지붕 라인 부분이 완전 다르지만 나름 스포티한 해치백과 쿠페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와 지붕 쪽을 연결하는 디에어로 라인이 재미없을까봐 그랬는지 C필러부터 후방창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번 꺾어줬어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 전방 카메라를 싸고 있는 삼각형 모양 있죠? 그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꺾인 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미등 역시 투라인 디자인에 따라서 쿼드 스플릿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테일게이트는 GV70처럼 빵빵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테일게이트 도어는 범퍼 연결 부분 쪽으로 내려졌습니다. 차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GV70처럼 뒤쪽에 여백이 허전해 보이진 않아요. GV70 같은 경우에 여백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범퍼 쪽에 블랙 가니시 그리고 배기구 역시 세로형 또는 스포츠 패키지의 대형 원형을 채용했는데요. GV60은 전기차이다 보니까 당연히 배기구가 없지만 적재함 도어와 범퍼의 절대적인 크기 적다 보니까 그렇게 허전해 보이진 않아요. 배기구는 없습니다만 배기구와 비슷한 위치와 조금 작은 모양의 후진등이 범퍼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안쪽에 모니터입니다. 아우디의 경우에 이트론에 이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방식이 조금 달라요. OLED 모니터가 도어 트림 안쪽에 납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치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울식 카고에 괴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그 괴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잠깐 이 차를 실제 도로에서 타보니까 아이오닉 5보다는 아주 조금 불편한데 아우디 이트론보다는 적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를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로 탑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동시에 사용하면 사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새로운 사이드 미러 방식에 대한 불안함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금방 익숙해져요. 이 사이드 미러 한번 조정해 볼까요? 변속기 UI 스피어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 지오메트릭스 패턴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요. 접을 수 있고요. 펼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도어 손잡이 변속기 UI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고요. 이건 재활용 소재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가죽인데 스티치는 민트 컬러입니다. 스피커는 기존과 다르게 뱅앤드 올옵션이 장착됐습니다. 어느 스피커가 더 좋냐, 어느 사운드 시스템이 더 좋냐, 요건 호불호가 있어서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음악도 많이 못 들어봤어요. GV60에는 신형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드라이브 선택 버튼과 부스트 버튼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현대자동차 N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은 아실 거고요. 부스트는 앞뒤에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퍼포먼스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존 최대 출력에서 추가적인 힘이 더 발휘되는 기능입니다. 12.5인치짜리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에는 지문 인식, 통합 컨트롤러,
변속기 U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냉풍 3단계, 열선 3단계가 지원이 되고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금속 소재의 페달이 적용되어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굴곡이 전혀 없죠? 이 GMP 플랫폼의 특징, 평평하고 앞뒤가 동일한 높이의 바닥이 적용돼서 차량 크기 대비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기존 센터 페시아 아래쪽 부분에 이런 수납 공간과 전원 아울렛이 제공이 되는데요. 충전용 USB 포트 2개, 통신용 하나, 그리고 DC 12V 시거잭이 하나 제공됩니다. 센터 터널은 공중에 떠 있어요. 플라잉 콘솔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 창에는 수동식 선쉐이드가 제공이 되고요. 금속 질감으로 스피커 케이스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중앙뿐 아니라 문 쪽에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EGMP 플랫폼의 차량들은 센터 터널 쪽에 에어벤트가 없어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센터 터널, 센터 콘솔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슬라이딩은 되지 않지만 아예 에어벤트 홀이 없습니다. 대신 B필러에 에어벤트가 있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공조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뒷좌석 공조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가운데 팔걸이에도 컵홀더 2개 제공이 됩니다. 센터 터널 끝쪽에는 2열을 위한 USB C타입 2개가 지원되고요.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1열 보조석 좌측에는 워킹 디바이스가 탑재됐는데요. 버튼은 3개고요. 아이오닉과 달리 온전히 1열 보조석 앞뒤, 등받이 높이, 그리고 등받이 폴딩 이렇게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V60 2열에 앉았는데요. 1열을 제 키인 177cm에 맞추고 무릎 공간을 확인해보면 이 정도. 확실히 비슷한 크기의 아이오닉 5보다는 작지만 제네시스가 워낙에 의자 두께라든지 출입문 쪽의 두께라든지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긴 합니다만 차급에 비해 크게 불편해 보이진 않아요. (2열) 좌석은 무단계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2열 탑승자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GV60에는요 지붕의 크기에 비해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GV60의 주요 특성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